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생아 양대 산맥, 황달과 호흡기 중에 이번 시간에는 황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달이 뭐야? 라고 말하면은 이제 보통은 빌리루빈이 쌓여서 그런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 보자면 이제 RBC가 이렇게 있죠. 이 RBC가 분해되면서 나오는 게 이 RBC가 분해되면서 나오는 게 이제 빌리루빈입니다. 이제 빌리루빈이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요거를 unconjugated, 포합되지 않은 간접 빌리루빈이다. 요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요 간접 빌리루빈이 여기 이제 옆으로 싹 그릴까요? 간으로 딱 들어가면서 이 간에서 이제 얘를 포합하죠. 컨주게이트를 시켜서 간접 빌리루빈 같은 경우에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에서 뭐 소변이나 여러 가지로 배설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요걸 이제 포합해서 컨주게이션을 딱 시켜서 이제 직접 빌리루빈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요 직접 빌리루빈이 장에서 장으로 싹 가서 이후에 뭐 물론 소변으로도 나가지만 장으로 딱 가면서 여기서 이제 배설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어디서든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몸에 빌리루빈이 쌓이게 되면서 간접이든 직접이든 빌리루빈이 우리 혈중에 쌓이게 되면 그게 빌리루빈이 노란색 색소기 때문에 밖에서 봤을 때 가장 혈액이 눈에 보이는 공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몸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노래지는 그런 게 이제 황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생아 파트를 하고 있으니까 신생아에서 황달이 왜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위에부터 볼게요. RBC가 분해되면 빌리루빈이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RBC가 용혈되면 여기가 분해가 너무 과해지는 게 이제 용혈성 황달이라고 볼 수 있죠. 용혈 황달이라고 하네요. 용혈 황달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RBC가 깨지면은 용혈 황달인데 출혈이 이렇게 있다가 출혈이면 RBC잖아요. 우리 몸에 출혈이 있어서 RBC가 막 모여 있었어. 근데 그 출혈된 RBC가 모여있는 RBC가 혈중으로 흡수되면서 한꺼번에 분해가 확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두혈종 황달입니다. 두개 혈종이라고 할게요. 두개 황달을 쓰지 말까요? 여기는 용혈과 두개 혈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이제 간접 빌리루빈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고간접 빌리루빈 혈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간접 빌리루빈이 이렇게 여기를 따라서 간에서 포합이 돼서 직접 빌리루빈으로 샥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적으로 이 간에서 포합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리적인 원인으로 원래 RBC가 조금 생존이 좀 덜 돼요. 그래서 빨리 깨지는데 간의 포합 능력이 떨어지니까 딱히 큰 문제가 없어도 생리적으로 간접 빌리루빈이 조금 쌓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생리적 황달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잘 됐어. 이제는 이제 직접 빌리루빈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내려가는 요 부분이 막혀버린 거죠. 이렇게 요 부분이 막히면은 요 간에 쌓여있던 그 직접 빌리루빈이 담도계를 통해서 소장 이렇게 우리 몸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막히잖아요. 그럼 얘가 역류하면서 IVC로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에 직접 빌루루빈이 확 퍼져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생아 담즙 정체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선천성 감염과 그리고 담도 폐쇄가 여기 들어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쓴 이유는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얘만 직접이라서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배출이 잘 됐어. 그래서 이 직접 빌리루빈까지 만들어서 담독으로 배출이 잘 돼서 장까지 딱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장에서는 이 직접 빌리루빈이 오래 유지가 되면은 여기에 이 장에는 뭐 무슨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직접 빌리루빈을 다시 간접 빌리루빈으로 만들어버리는 작용이 있습니다. 재흡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부족해. 영양분이 부족해서 장의 기능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직접 빌리루빈이 장에서 오래 머물겠죠? 여기 오래 머물게 되면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이 직접 빌리루빈을 간접 빌리루빈으로 만드는 작용이 계속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 몸에 직접 빌리루빈을 내보내지 않고 우리 몸으로 재흡수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양이 부족한 대표적인 용혈이 뭐냐 하면은 이제 조기 모유 황달입니다. 그래서 모유 수유가 부족해서 아기가 에너지가 점점 떨어지면서 영양분이 부족하면서 장 기능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장 기능이 여기 닿을까요? 장 기능이 계속 떨어지니까 이 장에서 직접 간접 빌리루빈으로 다시 바뀌어서 우리 몸이 다시 흡수해 버리는 거다. 이게 이제 조기 모유 황달이고요. 그러면은 그냥 모유 황달도 있잖아요. 이 모유 황달 같은 경우에는 엄마 모유에 이 장에서 이 직접 빌리루빈을 간접 빌리루빈으로 바꾸는 이 효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조기 모유 황달 같은 경우에는 일찍이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장 기능이 확 떨어져서 황달이 빠르게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모유 황달은 이 변하는 효소가 소량 들어있겠죠. 요게 장에 계속 쌓이는 겁니다. 쌓이다 보니까 한 달쯤 모유 수유를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황달이 나타나면 이제 모유 황달이다.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되겠다. 순서는 RBC의 파괴가 증가되는, 분해가 증가되는 용혈과 두개혈종, 그 다음에 요 간접 빌리루빈을 생리적으로 직접 빌리루빈으로 잘 만들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생리적 황달, 잘 만들었는데 그게 담도에서 뭔가 정체가 일어나면서 IVC로 역류해버리는 신생아 담즙 정체, 요 안에는 선천 간염과 담도 폐쇄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잘 만든 직접 빌리루빈을 장까지 잘 보냈어. 근데 이 장이 영양분이 부족해서 일을 안 하네? 그러면서 얘가 다시 간접으로 분해되면서 재흡수를 해버렸다. 그러면은 조기 모유 황달. 그 다음에 엄마 모유 속에 들어있는 이 변화하는 효소가 계속 쌓이다가 이제는 너무 많아져서 얘가 막 간접으로 분해를 시켜버리네? 그러면 그냥 모유 황달. 이렇게 돼서 이 종류의 황달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결국에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황달이 딱 오면은 황달 환자가 딱 왔으면은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이게 직접인지 간접인지를 보시는 게 편합니다. 물론 문제 푸는 방식은 개개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제 방식은 이렇습니다. 일단 얘가 직접인지 그다음에 간접인지를 구분합니다. 쉽게 말해서 빌리루빈은 보통 이렇게 총 그리고 간접으로 이렇게 주잖아요. 직접을 주던가요? 직접을 주네요. 자, 총과 직접을 주니까 이 직접이 실제로 올라와 있으면 이 직접이겠죠? 근데 만약에 컨주게이티드가
낮으면은 그리고 촉만 높으면은 그 차액이 간접이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고 얘가 직접인지 간접인지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직접에는 두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선천성 간염과 그리고 담도 폐쇄가 있다. 요거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선천성 간염 같은 경우에는 엄마 몸속에서 이미 간염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태어나고 일주일 이내에 일단은 담도가 이제 폐쇄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직접 빌리루빈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 간에 계속해서 손상이 들어가니까 AST랑 ALT가 상승합니다. 요거는 두 개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선천성 간염 같은 경우에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이잖아요. 이미 간이 안 좋게 태어났어.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주일 이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선천성이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을 확률이 높단 말이죠. 그래서 FGR이나 태아 성장 지연이나 아니면은 발달 장애라고 해도 되나? 어쨌든 애가 뭔가 운동이 좀 안 되거나 뭐가 부족하거나 발달 선천성인 무슨 장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발달 장애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후에는 이제 뭐 혈액 배양이나 원인을 찾아보기 위해서 하시면 되고 필요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해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담도 폐쇄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담도가 콱 막혔으니까 특징이 뭐냐면 직접 빌리루빈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보통은 2 이상이라고 보통은 말하는데 막 5도 되고 8도 되고 막 이렇습니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증상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회색 소변이나 아니면은 회색 변이나 죄송합니다. 회색 변이나 아니면은 갈색 소변 같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왜? 얘는 선천성 감염은 일주일 이내 그냥 확 나버리고 태아 성장 지연과 발달 장애가 동반되기 때문에 빨리 발견돼요. 하지만 담도 폐쇄는 콱 막히면서 얘가 쌓이면서 회색 변이나 갈색 소변을 동반해서 내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통은 생후 1개월 이내에 1개월 내에 굉장히 드라마틱한 증상과 함께 동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담도가 폐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단 같은 경우에는 디시다 스캔을 해야 되겠죠. 디시다 스캔을 통해서 폐쇄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치료는 카사이 문합수를 시행한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스캔으로 확인하고 카사이 문합수를 진행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직접이면 이 두 가지인데 선천성 감염은 이제 일주일 이내에 발생한다. 그 다음에 선천적인 발달 장애가 동반될 수 있다. FGR로 그냥 쓸게요. FGR을 포함한 발달 장애가 동반될 수 있다. 자, 담도 폐쇄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내에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증상이 굉장히 심하다. 물론 직접 빌리루빈도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치료로 스캔과 카사이 문합수를 진행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접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은 저는 가장 먼저 당일 출산 당일 24시간 이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용혈을 의심합니다. 용혈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즉시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쿰즈가 파지티브 양성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용혈 적혈구가 막 깨지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이런 게 핵심이겠죠. (24시간) 이내에 발생하고 쿰즈가 양성이다. 그리고 보통 대부분의 경우 ABO나 아니면은 그 RH- 혈액형
그 혈액이 관련된 적혈구 항원, 적혈구가 깨져야 되니까 적혈구 항원이 문제라서 ABO나 아니면 RH 혈액형이 부적합하다. 여기에 보이면 우리가 이거 용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두개 혈종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주상기 질환에서도 말을 했지만 이제 봉합선을 넘지 않는 말랑한 덩이가 만져지면은 우리가 이제 두 개 혈종을 의심하면 되고요. 얘는 보통 이 혈종이 처음에 출산할 때 딱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 쌓인 출혈이 흡수될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2에서 3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2에서 3일 정도 후에 이제 말랑한 덩이가 만져지면은 우리는 두 혈종 황달을 가장 먼저 의심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생리적 황달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이내에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 간접 빌루빈이 점점 쌓여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이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간접 빌루빈이 그렇게 크지 않는, 증상이 심하지 않은 특징을 보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조기 모유 같은 경우에는 핵심은 얘가 지금 영양이 떨어져서 장의 기능이 감소할 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 뭐냐면은 일주일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체중 감소가 있습니다. 체중 감소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가 왔는데 태어났을 때보다 체중이 더 떨어져 있어. 그러면은 조기 모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료는 당연히 모유 수유를 늘리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냥 모유 황달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 정도 걸리고요. 왜냐면 이 효소가 쌓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 외에 특이한 증상이 없다. 특이 증상이 없으면 우리가 모유 황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 확실한 진단을 위해서 모유를 잠시 끊어보는 걸 했어요. 하루에서 이틀 정도 끊어서 그 unconjugated 빌리루빈이 감소하면 모유 황달 맞네 이렇게 진단하기 위해서 끊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진단해서 뭐 할 건데 라고 해가지고 어차피 해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진단해서 뭐 할 건데 그냥 수유 계속해라 하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만약에 나온다면 수유 중단을 선택할 수 있지만 아마 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조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아까 다시 말씀드렸듯이 황달이 왔을 때 직접과 간접을 이제 구분했죠? 그 다음에 일주 이내에 선천적인 증상이 있으면은 뭐 FGR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발달 장애라던가 선천 증상이 있으면은 요건 이제 그 선천 간염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증상이 굉장히 심하고 컨주게이티드가 굉장히 높다. 직접 빌리루빈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담도 폐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접 같은 경우에는 당일이면은 바로 혈액형을 확인하세요. 혈액형과 쿰즈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용혈이야? 그럼 끝입니다. 바로 용혈입니다. 그 다음에 일주 정도 걸렸을 때가 이제 3개가 있는데요. 일주 이내 생리적 2개 혈종, 그 다음에 조기 모유,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조기 모유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줄었을 거예요. 확실하죠? 2개 혈종 같은 경우에는 덩이가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요겁니다.
이해되시죠? 한 일주일 왔다 갔다 하는데 간접이야. 근데 일주일 왔다 갔다 해. 덩이도 없고 체중 감소도 없으면 생리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간접인데 한 달 정도야. 그 다음에 큰 증상 없어? 그러면은 모유 황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황달 같은 경우에는 직접인지 간접인지만 구분하고 요 날짜에 따라서 조금 확인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일주가 조금 겹치잖아요. 다른 거는 직접이고 일주면 선천 감염, 직접이고 한 달이면 담도 폐쇄, 간접이고 당일이면 용혈, 간접이고 한 달이면 모유 황달인데 간접이고 일주 이내면은 요 세 가지 겹치니까 그때는 확실한 증상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없으면 생리다. 이렇게 생리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용혈에 해당하는데요. 물론 다른 질환도 마찬가지지만 치료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간접일 때. 자, 치료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광선 치료고요. 얘는 이제 뭐 하겠다는 거냐면은 지금 간접 빌리루빈이 높은 게 문제잖아요. 근데 간접 빌리루빈은 컨주게이션이 되지 않으면 얘가 지용성이라서 배출이 지금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광선 치료를 해서 특정 화장에 광선을 간접 빌리루빈에 때리면 얘가 컨주게이션이 안 됐지만 수용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배출을 증가시키겠다는 거죠. 이렇게. 물론 사실은 궁금하지 않으시겠죠? 왜냐면은 기전 따위는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럼 광선 치료는 뭐만 알면 된다? 적응질만 알면 돼요. 그래서 간접 빌리루빈이 15 이상이면 치료가 광선 치료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은 대부분은 용혈에서만 나오는데요. 요건 이 광선 치료는 모든 질환에서 다 나옵니다. 간접은 요렇게. 근데 보통은 얘네들은 별로 안 올라요. 그래서 보통은 용혈에 대한 설명입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경고 관찰이에요. 물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유량 증가고 보통은 여기 밑에 여기 요런 것들은 나머지 얘네들은 증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경고 관찰합니다. 근데 용혈은 실제로 막 녹아내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빡세요. 그래서 사실은 용혈에 관한 치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교환 수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교환 수혈. 쉽게 말해서 아예 혈액을 씻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혈액을 씻어서 빌리루빈과 간접 빌리루빈과 빌리루빈을 씻어내고 그 다음에 용혈 같은 경우에 문제가 모체의 항체가 문제잖아요. 이제 모체의 항체가 ABO든 RH든 모체의 항체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모체의 항체도 교환수혈로 씻겠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얘는 궁금하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치료 그거는 간접 빌리루빈이 20 이상일 때. 교환 수혈은 피 뽑고 막 다시 넣고 이렇게 해야 돼서 조금 빡세요. 그래서 웬만하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광선 치료를 해야 되는데 교환 수혈을 해야 되는데 교환 수혈 하기가 조금 빡세. 그러면 이제 면역 글로불린을 IV로 넣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뭐 하는 거냐고 하면은 이제 백혈구를 덮는 거죠. 백혈구를 덮어서 이제 용혈을 조금 줄여보겠다 이런 건데 시험에 크게 나오진 않고요. 주로 요 광선 치료와 교환 수혈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 전반적으로 기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요 각각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경우에 각각 질환인지 그 다음에 치료 같은 경우에는 얘만 조금 다르다. 얘는 디시다 스캔 후에 카사이 수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팔로우업이다. 물론 얘는 수유량을 더 넣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용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유비리 언컨주게이트 빌루루빈이 15 이상이면 광선, 20 이상이면 이제 교환 수혈이다.
여기까지 하시면은 황달이 끝났습니다. 황달은 문제가 조금 잘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